유튜브 형님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뭐 지금 경기들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우리가 배당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맘때 이쯤에는 이제 배트맨이 열어줄 생각을 안 하잖아. 물론 ESL도 열고 하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거는 이 유튜브하고 숲TV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하면은 수요가 생기면 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학답을 받았거든. 방금 매년 정리를 하고 매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도 하고 매년 배트맨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답은 여러분들이 수요를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하고 이래야만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고, 왜? 지금 10월 18일에 당장 배구가 들어와도 그게 몇 경기밖에 안 늘거든요. 그리고 국내 배구는 안 찍고 싶을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하는데 이번 시즌에도 일단 변함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만 열어주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컵대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만 하도 몇 경기 두 경기씩은 찍을 수가 있잖아. 그럼 페퍼도 안 찍을 수 있고 맞잖아. 항공, 형캐, 흥국 어차피 현건이고 그 다음에 지수 복귀하는 김밥 우리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도 억지로 3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NBA인데 NBA가 만약 경기가 안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유럽 리그라든지 중국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확률을 다 떨어뜨리는 거거든. 최선을 다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치 가능성은 SSG가 있는데 일단 분석적으로만 분석을 드릴게요. 이 투수들이 내일 그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전은 저는 물론 쓱승에 마인승에 오바를 보긴 언더를 봤었는데 저는 언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KT 마인하고 KT 오바였는데 그 뭐냐 KT 오바를 찍어가지고 그래 됐는 부분들인데 예상대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물론 이 경기가 60%가 넘어서 아마 경기가 진행 안 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경기가 이대로 성립이 되고 배당 이대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어쨌든 타격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최원태가 활약이 좋았으니까 또 쉽게 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최원태를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키움 때도 봤고 LG 때 대우를 받아고 영예현 감독이 데리고 간 것도 마찬가지죠. 이주영을 주면서 그 유망주 이주영이 주면서 그죠. 그리고 가라비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대로 돌아온 게 아니고 저기 NC전에 저기 박지만 감독이 이제 똥줄을 타가지고 1이닝은 1이닝인가 2이닝이 나왔죠. 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 돌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배당을 큰 거를 가져가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투수 차이가 불펜적인 부분들을 이제 쓰기 높긴 하지만은 결국은 타격 싸움이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확실히 삼성의 젊은 타자들이 한번 그 약점이자 단점인데 B를 받아버리면 한도 끝도 없죠 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쓱 같은 경우도 일반승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쓱이 일반승을 받았을 때 만승을 받았을 때는 투수가 누구든 투수는 어차피 화이트하고 앤더슨이 밖에 없잖아. 그지? 앤더슨이 오늘 못 나오는데, 그지? 근데 타격 가지고 마인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고, 일반승만 하는 비율은 좀 옛날부터 좀 잘 없기 때문에 10.5를 줬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기를 흘러갔으면은, 그래도 오바는 2차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가랴비토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임팩트를 준 용병이라 생각은 전혀 안 들죠. 김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용병, 뭐고, 등판을 이제 뭐 테스트 겸 이렇게 해본 선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롱 릴리프에 가까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가져갈 때 SSG 역배를 가져가든지 삼성을 갈 거면 온정이다 보니까 마인을 크게 가져가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좋고 그리고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그 언더가 떠서 저는 언더로 잘 바꾸긴 했지만은 언제든지 계속 찬스가 날 수 있었고 두 팀 모두 다 한 번의 찬스를 잡으면 대량 득점과 홈런적인 부분들과 몰아치기가 가능한 팀이 타율은 SSG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규 시즌 때도 왜 최지훈이나 한유섬이나 그 다음에 에레디안은 또 빠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런 팀들의 장점이 뭐야? 삼성도 그렇고 옛날 SK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때 상당히 경험이 많고 강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게 어쨌든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던 팀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먹었잖아. 한국 시리즈라는 큰 경험을 먹었잖아. 이재현이라든지 김영웅이라든지, 그지?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배당을 크게 가져가. 만약에 오늘 이 선수들이, 투수들이 내일 똑같이 그대로 간다면, 저는 배당 큰 쪽으로, 만약 삼성이 역을 잡는다고 봤을 때는 삼성이 역을 갈 거고, 만약 비슷하게 주어진다고 봤을 때는 오바가 더 좋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럼 하루 쉬는 건 누구한테 득인가요? 뭐 크게 아무한테도 득이라고, 물론 뭐 보면 삼성한테 득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음이 급하니까 SSG는 일단 홈에서, 그러니까 홈에서 1승을 주고 가는 부분이니까, 그지? 근데 그게 뭐 그게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2.5에 대한 부분들 뭡니까? 2.5, 1.49는 만약 어제랑 내일 오늘 같은 투수랑 똑같다고 봤을 때는 2.5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은 뭐랬으면, 전반은 저는 요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즌 말미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 물론 뭐 어쩌다가 한 번씩은 갈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분석을 들어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석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고양 소나하고 창원 LG 보겠습니다. 창원 L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분도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양홍석하고 윤원상이가 이제 전역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뭘로 대체해서 에릭은 됐는데, 에릭이 뭐 그렇게 활약이 개인기가 좋거나 뭐 KT 있을 때 출전을 많이 뛰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지금 LG 경기 같은 경우도 뭐죠? 접전이 되게 많았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KBL이 지금 웃긴 게, 정관장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많고, 경기가 없는 팀들은 거의 뭐 주말에 경기를 한번 했다가 거의 지금 금요일에 막 토요일에 경기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다음 소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이트하고 캔바오하고 작정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 근데 융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방금 맨날 얘기하는 젊은 선수들이 구심점을 잡아줘야 된다고. 물론 정희재하고 최승욱이하고 김영훈이하고 임동섭이 있지만 걔네들 2, 3년이고 길어봐야 폼이 1년 안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선수들이고, 박종하고 이정현하고 그다음 안 되면은 캔바오하고 용병 있죠. 나이트 괜찮다고 했잖아. 나이트 괜찮은 용병이거든. 왜? 작년에 소노가 용병 2명이 다 못 뛰어가지고 고전했지. 이빨 깨지, 번지 이빨 깨지, 그죠? 맞죠? 근데 소노와 LG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소노가 LG를 은근히 많이 괴롭혔다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소노도 전력 변화가 크게 없죠. 용병 바뀐 거 말고는 LG도 일단 안 들어왔잖아, 선수들이, 그지? 물론 뭐 전성현이 나고 배병준이 들어온 거 있긴 하지만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배병준한테 엄청나게 기회를 그러니까 많이 출전 시간을 많이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봐서 알잖아, 그지? 그리고 DB한테 했던 경기들, 그 다음에 어디고 SK한테 경기도 봤을 때 크게 나쁜 점은 없죠. 근데 1 왜 5.5를 받았냐면, 저번 이긴 게 아니고 항상 5 안쪽에 경기가 LG가 제일 많았던 팀이 소노하고 KT예요. 제일 많은 게 KT고, 의외로 KT는 그럴 수가 있죠. 송영진 때는 왜? 그런 팀이고 비슷비슷하니까 5점 차 내용 나올 수도 있고 언더 나올 수도 있고 항상 5가 될 수도 있고 LG가 어렵게 이기는지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죠. 근데 소노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더 성적이 안 좋잖아. 외국인도 안 좋고, 그다음에 감독도 지금보다는 더 안 좋고. 나 감독은 나쁘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그 어느 정도 기본 받쳐줘야 감독이 그 전력 분석을 잘하고 그거 인정을 해줘야 될까. 1세대거든. 그러니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올랐다고 해서 이제 올려 승격 줄 때가 됐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맞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LG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냥 5.5의 마인을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서울 삼성이 물론 빙시다우 이대성이가 공 많이 잡았을 때는 공을 많이 패스를 많이 줘서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은 마인을 당하기는 당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뭐 LG를 보시는 분도 있나? 아니면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150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고양 소노랑 창원 LG가 붙었을 때. 그리고 LG도 우승은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SK 우승할 때나 그 다음에 뭐 강팀도 우승했을 때 마인 오바 이런 컬러를 보여주는 팀은 아니죠. 어느 정도 수비를 하고, 물론 LG가 3점이
없지는 않죠. 유기상의 허일영이라든지 뭐 정인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대가 160을 학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왜? 마레이 자유투 마레이도 스코어러 용명은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코어러 용명이 뭐 센터맨 라렌이라든지 뭐 라거나라든지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냥 리바운드를 좀 많이 잡고 그 다음에 기본 능력이 좋고 그다음 팀에 융화되고 패스 잘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게 창원 LG라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든지 아니면 소노 프렌을 보든지 LG 5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일반승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일반승 가져가봐야 뭐 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셋볼 가서 뭐 하게도 있지만 그런 거에 버릇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설명적인 부분들은 또 소노가 내게 얘기를 했잖아. 왜? 이 융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노를 얘기할 때는 야투와 그다음에 평균과 그다음에 평균성 특히 젊은 선수들의 평균성 나머지는 업치게 제도든 희재든 그리고 최승무이 같은 경우는 폼이 많이 떨어졌더만 작년보다도 걔의 장점은 에너지 레벨이거든. LG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 고양 오리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또 야투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팀이 어떤 팀이라서 가스랑 소노라고 얘기를 했죠. 안 되면 50점 60점도 많이 나오는 게 소노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가 좀 더 괜찮은 부분들이고 여전히 국내 농구 같은 경우도 그냥 전체를 봤을 때 콜도 좀 줄여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감독도 저득점과 세우는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달리고 이런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KT 경기도 문토도 경기도 결국 오버가 안 났죠. 어제도 오버 안 나고 그다음에 무슨 경기고 서울 삼성 경기였나? 그 전에 경기 KCC였나? 하여튼 그때도 오버가 안 났죠. 서울 SK랑 붙던 부분들이니까. 그지? 그리고 꼭 한 쿼터가 지금 지랄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건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점 올리고 옛날같이 160다고 168도 받는 그 시절이 훨씬 더 낫다고. 이래갖고 실력 낮춰 팬들 안 오고 정냄이 떨어지고 막 에어볼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지? 프로 선수가 지금 놓치는 게 기본적으로 많다. 자유투도 함지훈도 자유투 이슈가 생겨갖고 한 팀이 문제가 아니고 콜의 문제다. 콜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에 이제 하드콜보다는 덜 부겠다. 그리고 휴식도 주겠다. 맞잖아. 경기도 일주일에 거의 한 경기씩 아까 편성된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도 하프타임에서 12분에서 15분 늘어났다고 했잖아. 그건 다 경기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2년 전에는 인기를 끌고 KBL 파이널 대가 부산에 3층까지 열리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잖아. 1년 만에 갑자기 도로 다 까져 먹었잖아. 그지? 그래 안 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이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야. 알겠죠? LG도 상위권 팀이 그럼 만년 2위를 하고 아니면 그다음 1위를 했잖아. 그거 치고는 그냥 이 기준점에 맞는 팀이지. 그리고 손으로 만나서는 희한하게 점수가 5점 차 내용하다가 마지막 LG가 이길 수도 있겠죠. 마이너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기를 작년에 한 몇 번이라도 보셨으면 내 말이 끄덕끄덕거릴 거고 무슨 소리냐 LG 마이너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LG 경기를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은근히 발목 잡힐 뻔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KBL 최종전에는 또 손한테 발목을 잡힌 적도 있었고요. LG가 많은 점수를 많이 넣었는데도 그럼 보통 LG가 이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 근데 손호가 100점 근처 넣었었나? 그래가지고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 손은 어쨌든 야투 그다음에 젊은 선수들의 평균성 그게 돼야 손창환 감독의 능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수석 코치도 하고 그다음에 전력 분석 팀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김승기 사단이 김승희한테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맞지? 근데 선수들 기본이 이게 세팅감 평균적으로 에벌러지 이정현이하고 박종호하고 백지웅이하고 민기남하고 정성조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나이트가 좀 발현을 하고 캠버하고 융합을 맞고 이런 부분인데 약간 따로 노는 느낌들이 막 커요. 그러니까 니는 니 잘한다 이거야. 근데 이게 돼야 이제 팀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거 안 되면 니 야투 안 되면 오늘 또 경기력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손호가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야 감독이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줄 수가 있지. 안 되고 막 펑펑펑펑 튀고 대고 안 되고 이러는데 감독이 아무리 잘나봐야 뭐 해줄 수가 있는 게 뭐가 되겠냔 말이지. 맞죠? 그래 보면 될 것 같고 일본 야구 이제 물어보시면 안 될 건데 내일 2시에 올 겁니다. 그래봤자 2경기밖에 안 돼. 경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트맨에 전화해서 넣어달라고 얘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숲TV 유튜버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돼요. 여러분들이 따먹어야죠. 지금까지고 맨날 또 겨울 10월 11월 야구 그립다는 이유가 뭐야? 야구가 좋아서 아니겠죠. 경기 수에 대한 부분들 억지로 3배를 가야 되는 부분 아니면 시수밖에 없는 부분들 연홍이랑 남배랑 뭐
공룡이 조금 쉬어버리면 여러분 배팅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뭐야 또 크로스체크해서 억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아니면 우리한테 안 좋다고. 생기면 페퍼도 안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느바도 대체적으로 안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포츠 미친놈이 있잖아 여기. 판매를 위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상생의 관계를 원하잖아. 자, 물론 이제 친선 경기는 조금 의미를 두진 않는, 제가 컵 대회하고 뭐 르반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실드컵 이런 거를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하긴 한데 뭐 오늘은 뭐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급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국 원래라면 방장이 좀 오늘 뭐 콘서트를 갈까 지금 그 브라질하고 이걸 보러 갈까 했지만 지금 금전적 이슈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라가이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일본에 가서 한번 붙고 그 스이타에 가서 붙고 14일날 우리나라랑 붙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파라가이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선수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옛날보다 당연히 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그 네임드가 있었던 선수들보다 밑에죠. 그리고 지금 뭐 친선전이나 리그나 아니면 자기 뭐죠 뛰어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뛰어난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다 각자 개인 플레이면 그냥 키워드를 하나 딱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자 플레이고 일본은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남배든 여배든 축구든 농구든 끈끈하고 기아시키고 일본은 10년 대계를 잡아 나가지고 10년 대가 해가 10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짠 거야. 유망주를 키우고 팀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 생활 채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구든 여자 배구든 남자 배구든 농구도 존나 못했단 말이야. 낄 때가 아니었어. 농구 자체는 일본은. 근데 여자 농구는 잘하고 남자 농구도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찍으라면 일본은 찍고 싶고요. 그다음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뭐 전술이든 뭐든 따로 놀고 개인적인 플레이가 강하고 그다음 어린 선수들이 많고 세대 교체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저는 오버적인 부분들 없고 하려면 일본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주축이라 볼 수 있는 월드컵 멤버들이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야. 왜? ACL을 뛴 팀도 있고 유럽에서 뛰는 팀도 물론 방금 그거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출전을 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버적인 부분들로 많이 접근할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일본이 똥주승을 하든지 해무를 하든지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시기 때문에 일본 승이나 저득점 쪽으로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아까 손호 얘기했듯이 팀이 이렇게 뭐 못하고 잘할 수는 있잖아. 그리고 다져질 수도 있는데 따로 놀아버리면 이거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일본은 이제 어차피 친선 경기니까 부담도 없을 거고 일본 어차피 월드컵 올라가니까 일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헨생이나 해무 굳이 보면 해무 쪽이고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대0 아니면 2대1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한국하고 브라질은 이제 뭐 무조건 여러분 뭐 한국 축구는 무승부 아니면 언더 아니면은 뭐 거의 점수 안 나오고 그렇잖아. 특히 강팀들 상대로 했을 때는 더더욱이는 안 나오고 한 골 나오면 많이 나와봐야 한 골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한국의 대표팀 여러분이 알고 있을 부분들이고 브라질이 중요한데 브라질 선수도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히살리송이나 이런 부분도 출전 안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임드 선수들 한 4-5명은 빠집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한 골 정도 반드시 나오고 우리 한국 2프레는 1프레도 아니고 2프레도 없죠, 그죠? 한국 프레는 갈 수는 없고 한국 프레는 갈 거면 오바를 가는 게 맞는 거죠. 왜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 대부분 무승부 아니면 언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브라질 승에다 만승에다가 또 뺑뺑 돌리고 그거 할 거고 월드컵 해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나오든 뭐 손흥민이 나오든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뭐고 하프코트 넘어가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그 몇 개의 찬스 가지고 우리가 해먹어야 되는 건 매년 마찬가지고 딴 팀도 아니고 브라질하고 이런 팀도 있죠. 브라질하고 스페인하고 이런 팀들은 항상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황금기 세대도 그랬고 그다음 U20도 그랬지만은 찬스가 몇 번 많이 안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실력 차이죠. 물론 우리나라 선수도 좋은 선수들 많이 있고 하긴 하지만은 확률이 일단 적은 거는 사실이다.
뭐 인터 뭐 저기 뭐야 친선 경기를 하든 뭐 하나은행 초청을 해서 하든 그런 부분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지난 경기 때 브라질을 안 붙어본 것도 아니죠. 그런 거 봤을 때 느껴졌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그냥. 브라질이 근데 선수들을 굳이 다 한두 명도 아니고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물론 선수 가지고 모든 스포츠를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핵심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냥 아까 그 얘기하듯이 마인 오버 볼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 승에 마인 승에 언더 쪽으로 보고요. 오늘 언더를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오늘 포인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루과이하고 도미니카인데 어차피 둘 다 못 올라가요. 그럼 이 경기가 의미가 없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방장님? 3.5의 언더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 우루과이도 마찬가지, 파라과이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에 남아공 월드컵, 10년 전도 아니다. 15년 전이다. 그때는 그래도 멤버도 괜찮은 선수도 많고 또 좋은 선수도 많고 그다음에 팀 자체도 괜찮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계속 내려왔을 때 올라가는 게 없어. 계속 내려와요.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준도 그렇고 진출한 선수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도미니카는 당연히 축구적인 뭔 얘기는 안 하겠죠. 배구나 그다음에 얘기하면 뭐 여러분이 이제 베팅을 많이 했으니까 월드컵 배구라 저기 월드 배구란 이런 얘기밖에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나마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야구밖에 없잖아. 그지? 이것도 어제가 아래가 인도 제가 설명 인도네시아 설명하듯이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면 2.5는 아닌데 왜 3.5를 왜 줬냐? 뭐 한 번씩 잘못 줄 때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알겠지? 도미니카가 진짜 못하긴 하죠. 뭐 인도네시아, 부탄, 뭐 홍콩 요런 급이긴 하지만 2.5를 줘도 저는 언더를 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개는 따갈 게 있는 거고 뒤에는 뭐야 배당 좋은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가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월드컵이 바로 토너먼트도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 두 개만 해가지고 또 크로스하고 그러긴 SS 오늘 경기를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하는 거죠. 평소랑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조금 다르다. 이건 선택을 해서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베팅을 하시는 거잖아. 그지? 맞죠? 안 할 거면 안 하고. 나는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든 잘 닦아서 배당을 만들어서 갈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넣어 보는 거죠. 그죠? 아예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쉬고 뭐 소노랑 한국이랑 일본 가져가고 세 폴더 해가지고 하나만 찍든지 그렇게 하겠죠. 판매를 위해서는 방금 오버도 쓰고 언더도 쓰고 하는 게 맞겠지만 그거는 베팅이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 둘 중에 하나 먹고 올킬 까비 하면은 왜 이거 돈을 왜 쓰고 시간을 왜 쓰냐 말이야. 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슈타인하고 카자흐스탄에 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 물분들 하나밖에 없을 거고 내일 일단 고민해가지고 갈 거 있으면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있습니다. 갈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주중에는 이번 주는 아까 뭐 가져갈 것도 뭐 두 개 정도는 있었다고 이틀 정도는 있었다고 한 번쯤에 나머지는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주말에는 그래도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니야. 1야 2개 있고 이것도 좀 있으면 끝나버리거든. 그 개막도 원래 일찍 개막을 해. 농구가 일찍 개막해서 다행인 거지. 배구도 지금 이슈 때문에 뭐 남배를 지금 월요일날 개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잖아, 그지? 그 여수컵도 문제였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일본만 넣어주면 돼.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다음 유럽에 있는 리그도 조금 넣어주면은 주간에 안 찍고 느바 찍고 유럽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이 말이죠. 왜? 여러분 안 찍고 싶어 K리그 같은 경우 어쨌든 추천해주고 적중이 돼도 안 찍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다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세요. 그냥 마냥 멍청하게 그냥 따라가고 기계 마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중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돈 소중하다고. 알겠지? 그래가지고 분배 잘하고 생각하고 배워가는 거 있고 질문하고 경기 챙겨보고 물론 정 안 됐을 때 하는 일이 바쁘니까 저한테 구매를 하고 저한테 방송을 듣는 건데 그래도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기억을 해줬고 또 다음에 방금 기억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거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야 그날 먹고 좋고 그날 먹고 우울하고 이거는 그냥 개돼지만큼 개돼지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게 똥 싸고 그냥 퍼지르고 그냥 기본 생활만 하는 거 있죠. 개돼지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혼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많이 배팅을 접든지,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저녁은 일단은 물부랑 뭐랑 엮을지 만약에 상황이 없으면 턴을 거르고 그 턴을 거른 걸 돈을 모아서 또
토요일로 찍어도 되죠. 세 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두 개를 찍는데 그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무리하게 급하고 막 표 때문에 빨리 표 안 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왜? 여러분이 1, 2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질문도 하고 기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오래된 관계로 방송을 보고 참가도 하고 참가 안 하면 추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뭐 경기가 많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뭐 쓱을 해도 뭐 쓱 경기 해봐야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요코하고 요미하고 소뱅하고 또 올라오겠죠. 니오네만 오릭스하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매번 말씀드리고 8년 동안 안타깝고 맨날 뭐 항공 좋니 현기 좋니 더러운 걸 많이 보지만 진짜 아니긴 아니에요. 아시겠죠? 들어오면은 제가 있으니까 또 일본 리그에서 뭐 나가사키 지금 이연중 중계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계되면 나가사키 들어오면 오늘 나가사키 경기가 있거든. 그러면 또 그게 또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게 왜 안 좋냐고. 무조건 좋지. 처음에 모르면 하지만 사람들이 배팅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축구도 아니고 농구, 야구, 배구 이런 거면은 금방 해. 물론 깊이는 없겠지. 깊이는 내가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갖고 뭐 300 대단한 거 아니에요. 먹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안 먹은 것보다 낫지만은 옷방 잡고 할 필요도 없고 비제도 마찬가지고 그거 잡고 뭐 금액 조절 잘못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알겠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게 대단한 건 아니란 건 다시 명심하세요. 알겠죠? 인천은 만약 요대로 그대로 가면은 분석 그대로 갈 거고 투수 변경 안 되면은 가고 만약에 삼성이 내일 역배가 되면 삼성이 이제 아쉬웠겠죠. 한 번만 이기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 이겼잖아. 그럼 삼성 역배를 가는 게 맞죠. 왜? 전력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 알겠죠? 맞잖아. 지금 국내 야구 같은 경우 힘들어. 3년 동안에 지금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에 조금의 차이로 순위가 갈라진 거잖아. 마지막에. 그지? 쓰기 진짜 삼성보다 더 나아서 뭐 투수를 굳이 따져보면은 나오겠죠.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누가 패를 조금 더 먹고 연패 탈 때 좀 더 먹었기 때문에 국내 야구가 지금 재밌는 거고 팬도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치열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안 되는 LG를 제외하고는 실력 다 고만고만한 거고 맞잖아. 그지? 지금 1, 2년 동안 그러니까 배당도 항상 좋은 편, 끝물에도 좋은 편이고 그런 거잖아. 그 재미는 있지만 배팅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3년 동안 그렇잖아. 요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치열하고 몇 년 전에 또 타이브레이크가 있었고 그랬잖아. 그죠? 오케이?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먹고 그렇게 얼라처럼 하시면 징징대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들어온다고 봐. 그리고 들어와야 돼. 또 전화를 할 거고. 여러분이 전화 좀 하세요. 모르잖아. 내가 있잖아. 뭘 걱정을 해. 그리고 여러분 다 모르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컵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농구 월드컵도 하면서 그다음에 아시안컵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선수도 있고 아는 팀도 있어. 아예 모르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영원히 모르지도 않고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깊이는 파악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도 토토로 오래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들어오기 기원을 많이 하란 말이야. 이거 가지고는 또 겨울 시즌 내내 S급이고 뭐시고 조치를 하고 또 안 되면 도망가보고 이거 해야 돼. 많이 겪었잖아, 얘들아. 난 그냥 알려줬잖아. 대부분 안 팔고. 왜? 판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죠? 됐나?